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20여 분가량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 11일 만에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서는 상황인데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국가적 위상을 회복하는 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하는 각오는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의 정상회교가 없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2024년, 25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것 같지 않은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함 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로서 그 부분이 확인되고 입증된 것입니다. 네. 그 결과로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정상회의에 대비하는 무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비라는 의미에 더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무대다. 이미 세계 각국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이고 국민들 역시 그 의지가 강고하다라는 것을 느끼셨겠지만 아마 그 선거의 결과로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각국 정상 간 다양한 회담을 통해서 그간 있었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 위상을 다시 재확인하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무대 이제 다자회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이제 관심인데 이 모임 이제 세계 주요 정상들 이제 두루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G7 회의가 열리는 이제 캐나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약식이라도 할지 아니면 또 미국으로 이동을 해서 정상회담을 할지 또 한일 정상회담도 성사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재현 그 홍보소통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식의 다자외교가 이루어질지 또 한미 회담 또 한일 회담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의제를 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한 4일 정도 되니까요. 항상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인사하고 또 이제 그 G7 같은 경우나 이제 인권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또 공유하는 또 어떤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강조했던 뭐 문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 그 공유하기 위한 회담 자체가 G7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또 이후에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다음 기회에 미뤄질 수도 있긴 한데요. 그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이라는데 이것이 단 뭐 한두 번 만나서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 10월 정도에 있을 또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 같은 데도 미리 초청장 받듯이 우리가 에이펙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해 나갈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만나는 거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까? 그렇죠. 뭐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나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뭐 어렵게 6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미국, 일본 주요국을 비롯해서 G7 정상들 간에 직접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지금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G7의 어떤 취지에 공감하는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또 일본 당국과 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의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정상 간 대화에는 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행보에 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젯밤요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 20분간 첫 전화 통화를 가졌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간 통화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일화도 소개하고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이제 초청을 하면서 골프 라운딩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는 있습니다. 첫 전화 통화에서 글쎄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좀 친밀감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우리 강전의 변호사께서는 일단 첫 통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관계 이렇게 외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잘하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답변만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도 하고 계시지만 우려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골프 이야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서 성남시장 시절에 호주에 출장을 갔다가 골프를 쳤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미국에서 알고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G7이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진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적인 무대에 있어서 위상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는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문제점들도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 시간대에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타이밍, 그러니까 좀 늦지 않았느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좀 늦은 부분. 저는 그 한미 관계가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관계 잘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관망, 유보,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기 때 문재인 정부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좌파의 정부가 어떤 노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본 그런 사람입니다. 한독수행하고 통화했을 때 28분 통화했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시간도 짧고 최근에 모든 대통령들이 당일 또는 적어도 그 다음 날은 통화했는데 이번에 이제 4일 만에 했단 말이죠. 4일 만에. 이것은 하나하나가 이제 메시지인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본인이 한 말들에서 미국 정부의 우려가 쌓인 것이거든요. 그냥 미국 정부가 괜히 싫어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최수의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때도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했고 휴전선에 북한 정권이 친 장벽에 대해서도 그거 잘 견디다가 한국 정부 밀고 올라가려고 한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그 우려를 하는 것은 저는 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전에 데뷔한다고 하는데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는 게요. 가서 뭐 화려하게 언변을 자랑하고 뭐 친근감을 이렇게 사교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신뢰를 보여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본인의 말 때문에 비롯된 그런 우려 또는 불신의 서방 정상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아닙니다. 우리의 노선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서 있을 것이고 어떤 유사시가 발생하면 어느 편에 서 있을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G7 정상회의,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가야 됩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 때부터 3년 연속 참석한 거거든요. 나토 정상회의는 보다 군사 안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24일, 25일인데 이거 반드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토에도 가야 된다, 나토 정상회의도 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언급해 주신 것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 늦었다. 다른 대통령과의 통화 때보다는 좀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 대통령과의 통화 소식에 대해서는 SNS에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좀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쟁화하지 말라 이렇게 맞서고는 있는데 우리 서재원 우리 소통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 일리 있는 지적이잖아요. 사실 그 국익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일 정도입니다. 4일. 40일이 아니고 4일 조율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이 조율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마치 미국이 또 뭐 패싱했던 그런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그 20분 통화에서 첫 대화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긴급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내용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추측컨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의 관세 전제 그리고 뭐 좀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와의 사적인 대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한국과의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할 시기나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계속 28분 대화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모든 협상을 다 드러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레이트 콜입니다. 그레이트.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 어떤 협상을 위해서 다 제시하고 양보하는 그레이트 콜인데 그에 반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익을 위해서는 트럼프 바지 가랑이도 밑으로 기어갈 수 있다는 정도. 왜냐하면 내가 자존심을 꺾고 하게 되면 5천만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더 잘 살지 않냐.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지만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상대 고수에 대한 어떤 팽팽한 신경전도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관세 협상 전에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을 국익을 자꾸 국민의힘이 과거의 행태처럼 이렇게 안 좋게 악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꼭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실용외교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진행을 될지 좀 봐야겠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풀어나가야 할 현안 산적해 있죠. 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취임 선서 당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서재헌 홍보부위원장도 이 관세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미 정상 외교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관사 협상일 겁니다. 상호 관세 시행 유예 조치가 이제 다음 달 9일로 종료가 되고요. 협상 시한이 한 달 정도밖에 사실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번에는 조금 기다렸다 좀 연기를 하는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워낙 기간이 짧기도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혀 국민들께 말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인선을 저는 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다른 뭐 내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인선을 보아야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난맥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드는데 예.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셰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중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안심하도록 대통령이 인선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G7 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께 말씀을 주시고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9일 런던에서 이 미중 무역 회담의 경제 현안들을 조율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용 외교를 내세우는 이재명 대통령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지, 또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좀 뒤로 미뤄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럼 매우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겠죠. 네. 뭐 지금 실제 지금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이미 한덕수 대행체제에서 최상목 그 부총리가 대규모 방미단을 이끌고 가서 협상을 진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실제 미국과 주고받은 대화 내지 이명 각서 형태까지 존재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상황의 확인이 좀 필요하고 일단 그 진행된 상황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편이 아닙니다.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에 먼저 전화 요청을 합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관세 폭탄 그 한 달 이후 미국의 입장이 지금 공고해지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다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마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익에 최대에 부합하는 이 협상을 진행할 거로 봅니다. 어제 통화에서도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자라는 원론적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고받는 협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과의 어떤 통상 관련된 카드도 많지 않습니까? 조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이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 얘기에서 물론 뭐 긍정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관세 협상 문제 또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트럼프 정부 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계속 이것들이 이제 그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그것을 때문인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 9일이면 지금 이제 기본 관세 10%에다가 그 15% 차등 관세가 유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부과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 15% 관세가 바로 부과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기업들은 하루 이틀이면 도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시간 괜찮으니까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것은 저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가 그럼 뭐냐 7월 이른바 7월 패키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원스톱 쇼핑 이런 것이 조선업 협력이라든가 무역 흑자를 좀 어떻게 줄여달라든가 또는 방위비 협상 이런 것들 이제 포괄적으로 패키지로 하자는 건데 결국 기본이 다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중국의 개입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풀어야 될 문제가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미국 편만 들겠다 이거는 아니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었던 것처럼 그렇게 친중, 대국몽에 함께하겠다.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신뢰를 일단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그 신뢰가 기반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기반해서 이른바 이제 그 빅딜이든 뭐 패키지 딜이든 그것을 하겠다는 결단이 나오는 거지. 그 신뢰를 못 준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오겠습니까?